예, 저는 그때 신입 기자로서 아무 정신 없이 동물단체가 같이 가자 해서 같이 갔는데 그게 이제 하필 이제 국내에서 가장 크다고 알려졌던 성남의 이제 모란시장 옆에 태평역에 있는 개 농장이었는데요. 옛날에 이제 그 만났던 친구가 그 집은 아예 다 개고기 복날에 보신탕 먹는 게 그래서 그 친구 맨날 이제 기운이 오른다고 허다 이때마다 부시 한번 먹어보자 했는데 아무리 사랑의 힘이어도 못 먹겠다. 여자친구가 당신들이 또 이게 동참 선언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흐름에 이분들 말씀은 그 대권 주자들 중에 윤석열 후보랑 제일 비슷해. 듣다 보면 빡이 치고 보다 보면 목이 막히는데 사이다 안 주는 본격 고구마 섭취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무엇이오? 실화입니까? 실화냐? 저비용 고퀄리티를 추구하는 사내수공업 방송입니다. KBS 기사에 누리꾼 여러분들이 댓글 남겨주신 분노, 질책, 응원 모두 다 받아드릴게요. 반갑습니다. 댓글 고준자 시간에 김기혁님 오늘 방송 보시다가 이 방송 괜찮다, 재밌다, 들을만하다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네. 자기 소개해주세요. 우키행입니다. 네. 잘 지냈습니까? 저 어제 그 우리 책 읽기 최초 공개 그냥 끝부분만 들어갔는데 왜 나를 정용암이라 부르는 거야? 여러분 책 읽어주는 기자들이라는 프로 잘 보고 계시죠? 혹시 봤습니까, 박찬 기자? 예. 진짜? 에이 안 봤어. 안 봤다 그래. 봤습니다. 썸네일 봤다. 썸네일 본 거니까. 저 다 봤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 그 지난주가 뭐였지? 마당 깊은 집. 그 김원일 작가의 마당 깊은 집을 했는데 정혁 기자가 하다가 잠깐 업무차 자리를 비웠는데 본인이 화장실 간다 해가지고 화장실 본인이 오래 쓴다는데 진짜 오래 쓰더라고. 가지고 이제 용암과 같은 그럼 끊고 다시 해야 되잖아. 네. 내가 갔다 올게요 하늘 때 다 나갔어 방송에. 왜 이렇게 안 오지? 막 이러면서 내가 자리를 비운 시간이 실시간으로 다 나왔어. 그리고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람들이 아마 이제 용암 흘러내리는 그런 시간을 겪다 온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정용암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얘기한 거죠. 제가 얘기한 적 없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다음 우리 정. 네, 안녕하세요. 작가 정혜주입니다. 네, 입니다. 잘 지냈죠? 네, 저 잘 지냈고 김 기자님에게 술 얻어 먹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추석 잘 보냈습니까? 우리 추석 끝나고 첫 녹화네요. 추석 때 뭐 했어? 저 외가가 제주도여서 제주도 갔다 왔습니다. 외가 간 거 맞아요? 외가집 맞습니다. 가서 막 천지연 폭포만 보고 온 거 아니야? 금오름이라고 요즘 핫플레이스 있다고 써봐. 금오름 갔다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녀오십시오. 좋습니다. 지난주에 그 추석이었는데 저랑 강병수랑 살잖아요 지금. 강병수랑 둘이 사는데 둘이 할 게 없어. 몰라? 예, 몰랐습니다. 강병수랑 지금 2달째 살고 있어 진짜. 네. 결혼했어 둘이. 그래서 강병수랑 둘이 사는데 둘이 추석에 할 게 없어가지고 둘이 여행을 가자 뭐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정혜주 작가한테 이제 지난주에 그 전주에 뭐 하냐니까 추석 때 뭐해요? 그러니까 추석 때 뭐 집에 있는데 그래서 혼자 있는다고. 그래서 혼자 뭐해? 그러니까 뭐 아무도 안 한대. 심심하겠네. 심심하대. 그래서 같이 저녁이나 먹자. 네. 그래가지고 셋이 이제 고기와 술을 좀 먹었죠. 혼자 있고 심심한 게 좋지 않아요? 뭐 억지로 나갔다. 아니요, 그렇진 않았습니다. 다행입니다. 한 4일 혼자 있다 보면은 좀 질려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튼 즐거운 시간 보냈다. 추석 연휴. 여러분들 잘 즐겁게 보냈죠? 자, 그렇습니다. 너무 옛날 같네요. 네. 추석 연휴. 그러니까 너무 오래 지났어. 자, 다음 우리 박찬 기자 자기 소개해 주시죠. 네. 새 멤버인가요? 네, 해주시죠. 지금 대타로 온 박찬 사회부 박찬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이템 중에서 이 개고기 아이템이 있는데 박찬 기자가 또 이 개고기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개고기 전문가 박찬 기자와 함께 오늘 녹화를 해보겠습니다. 개고기 전문가면 개고기를 좋아하시는 분인가요? 아닙니다. 진짜 아닙니다. 자, 그럼 저희는 로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로고 주세요. 나는 기레기가 싫어요.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대들기 꽃이 피었습니다. 구독을 탈락이야. 석 기자님의 아이디어. 다들 되게 재밌게 보고 있나 봐. 구조알 꼭 눌러서 통과해 주세요. 다이나믹 코리아입니다. 너무나 다이나믹해서 우리가 놓치고 한 뉴스가 많죠. 그래서 그런 뉴스를 합쳐서 하는 묻혀 있는 뉴스를 발굴하는 묻힌 뉴스 브리핑 코너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종혁 기자 좀 어떤 아이템입니까? 이거는 뭐 사실 리포트가 아니었고요. 단신이었고 제가 뭐 특별히 평소처럼 뭐 이렇게 이런 사건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릴 게 아니고 좀 그냥 함께 얘기해 봤으면 우리 사회에 이제 거대한 인식의 변화가 그동안 물밑에서 있었는데 그걸 공식화한 뭐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얘기해 보고 싶어서 갖고 왔습니다. 문 대통령 개 식용 금지 신중히 검토할 때 이게 답니다. 그래서 27일에 이제 김부겸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갖고 그 뒤로 뭔가 이게 여론의 흐름도 있고 그다음에 일사천리로 지금 뭐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요. 30일에 총리가 이제 관련 뭐 논의를 회의를 주재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 약간 좀 이제 굉장히 쉽고 식상한 주제일 수도 있고 의외로 생각을 좁히기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같이 한번 짧게 얘기해 보았으면 해서 갖고 왔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정혁 기자가 이제 개고기 아이템이 어떻겠냐라고 하길래 갑자기 뭔 개고기 아이템이요 싶었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생각이 너무 다르더라고. 나랑 너무 달라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면 재밌겠다 생각이 들어서 갖고 왔습니다. 일단 이게 그냥 갑자기 나온 건 아니에요. SBS 뉴스가 좀 정리를 한 게 있어가지고 그런데 앞서 3년 전에 청와대가 식용 금지를 위해 개를 가축에서 제외해달라는 국민청원에 관련 규정 정비를 약속을 했는데 아직 법안이 그대로입니다. 오랜 식문화로 인정하고 있다는 의견 그리고 개고기 판매 유통업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국회에는 이미 20대에 이어서 21대도 개 식용 금지 관련 법안이 발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를 식용으로 하는 모든 걸 다 금지시키자라는 게 전 잘 몰랐지만 법안으로도 많이 준비가 돼 있고 논의가 오랫동안 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식용을 금지하는 게 맞다는 입장부터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개 먹으면 안 된다. 다음 댓글 우리 작가님 읽으실래요? 다음에 귀염지상주의자님이 당연히 찬성입니다. 아직도 누군가의 떠돌이 개들 데려다가 팔거나 위생관리도 전혀 안 되는 철창 안에서 병들어 살다가 식용으로 쓰이는 개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개들 먹으면 사람한테는 좋겠습니까? 이제는 개고기 식용금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식용으로 이제 길러지는 개들의 이 환경이 너무 안 좋다. 거죠? 다음? 네, 덕후의 익명님이 도축 유통을 법제화한다고 해도 다른 식용 가능 동물과는 결국 다를 수밖에 없는 게 굳이 번거롭게 왜 정식으로 기르고 비싸게 가? 유기견스러우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거임. 접근성 자체가 다른 가축들이랑은 넘사로 다르기 때문에 절대로 이걸 완벽하게 양지로 끌어올릴 수 없음. 이건 뭐냐면 그냥 지나가는 소를 잡아다 먹을 수 없지 않냐 우리가 보통. 근데 이제 지나가는 개는 있으니까 반려견도 있고 뭐 등치 큰 개도 있으니까 개는 접근성이 좋아서 양지화를 시켜도 유기견 같은 걸로 이제 음식을 해먹는 분이 계실 거기 때문에 양지화 자체가 힘들다 뭐 이런 입장이에요. 그죠? 다음 댓글. 네, 또 다른 익명님이 도축 환경 개선이 제일 좋지만 개고기는 축산물에 포함이 안 돼서 실질적으로 어려움. 포함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마다 국내의 동물단체가 지금 같은 애매한 상황이 아니라 차라리 금지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을 듯. 이거는 개고기가 축산물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렵고 축산물에 포함시키려고 하면은 동물단체들이 난리를 치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된다. 이럴 바에 그냥 금지시키자는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런데 반대하는 댓글도 있습니다. 자, 식용 금지를 반대하는 거. 그러니까 식용 금지를 먹자는 거죠. 이거는 정렬 기자 좀 읽으시죠. 으라차님이 식용 금지가 아니라 소, 돼지처럼 기준을 마련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개인이 뭘 먹던 개인의 자유고 국가는 안전한 테두리를 제시해야 한다. 루리앱의 이건 강제적으로 소비자에게 먹어라 먹지 마라 할 게 아니라 개고기를 사육, 도축, 판매하는 유통 쪽에 엄격한 허가 관리 들어가면 자연히 없어질 거로 봄. 네, 우리가 오늘 이제 뭐 이거 관련된 이슈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일단 여기 첫 번째 댓글에 나왔던 이제 지금 너무
기르고 유통하는 과정이 엉망이라는 댓글이 진짜 많았어요. 엄청 많지 않았을까요? 네, 그런 내용이? 진짜 많았고 대부분 다 이거를 지금 개선을 해야 되는 거지 왜 금지를 이야기하냐라는 주장이 좀 많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 개고기 전문가 박찬 기자가 여기서 이제 빛을 발할 때가 왔는데 여러분 개 농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돼지 농장, 뭐 소 농장 이런 데는 우리가 관광으로도 가잖아요. 물론 돼지 농장은 뭐 안 가겠지만 소 농장 같은 경우는 구경도 가고 말 농장 가는데 개 농장 가보신 분 계십니까? 개 농장 가보신 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개 농장 취재를 갔다 온 박찬 기자 모셨습니다. 오, 박찬이 지금 나와서 개고기 얘기한 게 벌써 세 번째. 매번 나왔을 때. 자, 개고기를 만들기 위해서 개 농장을 하는 것인데 그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그 갔을 때. 일단 시기를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게 처음 정말 경론이 펼쳐졌던 게 제가 입사했을 때 4년 전이죠. 2018년. 청와대 그때 국민청원 답변이 갑자기 나오면서 그래서 그때 동물단체들이 좀 적극적으로 활동할 때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나오네요. 보니까 3년 전 그 얘기가 그 얘기네. 네, 그 답변이 나오면서 이 개 식용에 대해서 이제 갑자기 육견협회라는 데는 이제 청와대 앞에서 개 차 들고 다니면서 이제 생존권 보장해달라고 하는 반면에 동물단체들은 이제 어쨌든 기류가 있기 때문에 또 개농장들을 습격해가지고 습격이라보단 들어가서 항의하고 레이드를 간 거죠. 그걸 하면서 이제 정말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던 시기였어요. 그 소용돌이 한가운데 저는 그때 신입 기자로서 아무 정신 없이 동물단체가 같이 가자 해서 같이 갔는데 그게 이제 하필 이제 국내에서 가장 크다고 알려졌던 성남의 이제 모란시장 옆에 태평역에 있는 개 농장이었는데요. 늦은 밤 경기도 성남의 한 개 사육 농장. 동물권 단체 회원들과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좁은 철창들마다 수십 마리의 개들이 갇혀 있습니다. 이렇게 목걸이가 돼 있다는 건 누군가가 길렀던 개인 거예요. 양동이엔 사료 대신 음식물 쓰레기가 담겨 있고 이미 죽은 개들도 곳곳에 방치돼 있습니다. 철창에 발이 낀 채 죽은 개도 발견됩니다. 저쪽에도 죽어있고 다 죽어있어. 이런 걸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철창들 옆 도살 공간. 각종 도구들이 널려 있고 구석엔 개들이 쌓여 있습니다. 지금 저 아이들은 아직까지 따뜻해요. 국내 최대 규모로 알려진 도살장. 이달 말 철거 예정이지만 이른 새벽을 틈타 여전히 도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갑작스런 항의 방문에 개농장 관계자들과 실랑이도 이어집니다. 충돌을 막기 위해 경찰도 나섰습니다. 농장 관계자에게 따로 입장을 물어봤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지금 병나만 죽어놨어요. 동물권 단체 회원들은 무분별한 도살 문제부터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최근 청와대가 도축이 가능한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겠다고 밝힌 상황. 말복인 내일 개식용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리는 등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태평에 엄청 커요. 거기가 국내 최대라고 하니까 거기가 뭐 100평은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거기 개들도 엄청 많고. 네. 잘 불렀다. 네. 어쨌든 개 농장이 났습니다. 충격적인 장면들을 봤을 수밖에 없. 그렇죠. 거기는 어쩔 수 없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일단 무허가예요. 무허가 그러니까 자신들의 땅이 아닌데 이제 와서 그냥 거기서 농장 하시는 거죠. 다른 면에서 진짜 무허가네. 그럼 불법이잖아 아예. 근데 여기 말고도 인천에 있는 개농장도 롯데 땅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개농장하고 롯데 땅에? 예. 신격포 땅에 가고 뭐 너무 그러니까 되게 개농장들이 뭐 어떤 시스템인지 모르겠지만 몇몇 개농장들은 이제 공지 아니면 관리 안 되는 땅에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농장을 한 다음에 이제 그냥 지내는 거죠. 롯데 땅에 들어가는 얘기 다시 좀 해줘요. 그래. 이게 인천에도 롯데 신격호에 뭐 일쪽에 땅이 있는데 거기도 저기 뭐 약간 외진데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김포인가 인천인가에 있는데 거기에도 이제 개농장 하나가 이런 식으로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있어서 거기도 또 뭐 폐쇄해야 된다고 해서 막 동물단체들이 다 찾아가고 막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평역? 태평역에서 좀 들어가면 있습니다. 모란시장 바로 앞에 있는 역이죠. 네, 그렇죠. 모란시장에서 거의 뭐 유통되는 과정에서 유통 중간 지점 같은데 생각해 주시면. 그럼 거기는 밤에 갔잖아요. 네. 영상 보니까. 네. 그 급습한 거예요? 네.
이게 근데 그때 왜 밤을 택하냐면 그것도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게 되게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어쨌든 거기가 아무리 공지고 외진데라고 해도 주변에 사람 살거든요. 근데 이게 그 모든 건 다 똑같지만 모든 사육할 때 처음에 죽인 거 기절시키고 털을 태우잖아요. 그러면 그 냄새가 이제 풍기니까 이게 주간에 하면 이제 연기 나고 주변에 사람들 냄새 맡고 뭐 민원도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야밤에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럼 거기는 개 농장이 아니라 개 도살장이네. 개 도살장이죠. 개 농장과 개 도살장 같이 있죠 보통은. 같이. 그래야지 얘를 여기서 해서 납품을 이제 모란시장으로 뿌리니까 바로 가까운 데니까. 근데 뭐랄까 냄새부터 진짜 좀 뭐랄까 되게 충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냄새가 좀 심해져. 냄새가 좀 제가 개 냄새 특유가 뭐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일단 태우는 냄새도 심하고 일단 거기가 여기 말씀하신 대로 좀 그 허가 받지 않은 시설이고 이게 기준이 통일되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되게 사료 같은 것을 주기보다는 음식물 찌꺼기를 좀 주고 하니까 농장에 있는데도 근처 조금만 가도 여기 근처에 뭐가 있구나라는 느낌은 납니다. 근데 이제 그 도살 중간에 갔을 거 아니에요. 그 영상도 이제 모자이크를 치긴 했지만 굉장히 참혹하던데. 그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될 수가 없는 상황이던데. 그러니까 이제 개를 감전시켜서 이제 하고 이제 개를 이렇게 해서 그 이제 뭐랄까 그 뭐랄까 이제 털이 싹 벗겨진 개들은 이제 뭐 그 다 모아놓거든요. 그거까지 봤었는데 뭐 그렇게 청결한 환경은 아니었다는 개인적. 그래서 이제 개농장의 환경 자체가 사실 우리가 KBS 저도 취재했던 게 무슨 뭐 소고기를 소를 도축한 다음에 고기를 뭐 거는 고리 있잖아요. 고리. 이 고리를 뭐 걸고 나서 이 고리를 또 딴 데 걸면 안 되는데 그걸 막 대충 막 걸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사실 생각하면 그런 건 굉장히 마이너한 문제인 거잖아요. 이런 개농장의 그 비주를 보면 정말 경악을 해요. 진짜 거의 야외나 다름없고 야외에서 하시죠. 완전히 무슨 멸균 이런 개념이 전혀 없더라고. 보니까 리포트 보면 잘 나와요. 보면. 그래서 그런 농장의 환경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 분이면은 이 말에는 공감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거를 먹이냐. 그러니까 좀 관리가 잘 안 된다는 측면은 확실히 맞는 게 이제 그런 그 열어보면 거기서 이제 죽은 개들도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살아있는 개들이 모여 있는 그 우리에도 이제 사이사이에 이제 뭐 장에 뜬장이다 보니까 이제 발이 끼어가지고 못 하다가 이제 죽는 예, 뭐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예, 뭐 해가지고 그때도 막 사체를 그 동물단체들이 이제 급습해서 살아있는 개들은 자기네들이 입양을 보내려고 이제 빼오거든요. 구출을 할 때 이제 그 안에 이제 구출하고 보면 이제 사체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완전히 엉망인 건데 위생이 완전히 엉망이라는 거죠.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다들. 자 그런데 아니다. 국가가 이 먹는 거 간섭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는 댓글도 있습니다. 여기 다음 댓글 작가님이 읽으시죠. 다음에 산불거사님이 이건 아닙니다. 국가가 국민이 뭘 먹는지까지 간섭할 권한이 없죠. 그게 멸종위기종이나 국민 건강에 해로운 게 아니라면요. 개고기는 오히려 국가가 제대로 된 법규를 만들지 않아서 국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금지의 이유가 다른 나라 눈치 보기라면 더 바보 같은 일이고요. 이게 국가가 사실은 법규를 제대로 안 만들어서 국민 건강이 위협받는 건데 이거를 국가 잘못 아니냐? 그럼 국가가 이거를 막 금지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리고 금지한 이유가 뭐 국가 위상 뭐 이런 얘기라면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는 분의 댓글인 거죠. 다음 댓글도. 클리앙의 워터러브님이 자연스럽게 사라질 문화라고 봅니다. 필요하다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요. 금지하는 방법으로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으면 하네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딱히 뭐 금지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거는 뭐 요즘 많이 안 먹으니까 사라지지 않겠냐 이런 말씀이세요. 뭐 많이 필요하다면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제도 만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인데 근데 이 국가 위상 관련된 게 진짜 중요하다라는 말씀도 있거든요. 여기 신용거래님 댓글 우리 박찬 기자 한번 읽어줄래요? 클리앙의 신용거래. 신용거래님이 개식용 인구는 1%도 안 됩니다. 개식용은 대한민국 대표하는 주류 식문화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G7 초청국, 군사력 세계 5위, 경제력 세계 10위, 실질적 세계 10대 강국입니다.
대한민국은 개발도상국이 아닙니다. BTS를 통한 세계 K-문화 전파에 있어 글로벌 이미지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단백질 보충 식품이 부족한 시대도 아닙니다. 일반 육류보다 저렴한 필수 식품도 아닙니다. 기호식품에 가깝습니다. 그 소스의 기호식품 때문에 다수가 피해볼 수 있으며 넓게 봐선 글로벌 국가 이미지와 이어집니다. 강대국의 모델로 동물법은 중국보다 독일에 가깝게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99%가 먹지도 않는 기호식품으로 국소수 식성향 때문에 글로벌 정서에서 수용 불가능한 국가 이미지에 여전히 손실 감수하며 끌고 갈 가치 있는지. 예.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이분 말씀은 이게 지금 뭐 우리가 예전에야 무슨 뭐 개고기 먹는 게 보신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정말 단백질 먹을 일이 정말 적으니까 우리가 소를 잡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만만한 게 이제 예전에 뭐 시골에서 이제 먹으면서 단백질 보충을 하면서 뭐 보신했다 뭐 이런 건데 사실 지금 뭐 단백질 넘쳐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지 않냐. 극소수 그러니까 1, 2%도 안 되는 사람들이 이거 먹는 것 때문에 다수가 피해를 본다. 글로벌 국가 이미지가 안 좋아진다. 글로벌 정서에선 수용이 불가능한 건데 이거를 감수하면서 이걸 끌고 갈 가치가 있냐라는 말씀이신 거죠. 박찬 기자는 개고기 먹나요? 아 저는 안 먹습니다. 개고기를 누가 먹자고 하면 먹을 생각 있나요? 아니요 따로 옛날에 이제 그 만났던 친구가 그 집은 아예 다 개고기 복날에 보신탕 먹는 게 그래서 그 친구는 맨날 이제 기운이 오른다고 허다 할 때마다 보신탕 한번 먹어보자 했는데 아무리 사랑의 힘이어도 못 먹겠다. 여자친구가? 네, 그 당시에 옛날에 만났어요. 여자친구가 먹자 그랬어요? 네, 그래도 안 먹었어? 네, 그때도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헤어졌어요? 아니 그게 이유는 아니었어요. 잘 지내는지. 그 이제 그 지역마다 또 잘 지내는지 그 보신탕 같은 거 아련하게. 그래도 이렇게 뭐 허하진 않게 지내시겠죠. 근데 확실히 그거 먹고 다음 날에는 기운이 살아 있더라고요. 싸움도 진짜 잘 싸움도 잘했어. 말싸움할 때도 그날은 안 졌던 기억이 있어요. 효과 있는 건가? 효과가 있다는 게 동의보감이 정확하다. 동의보감이 나와. 그러니까 본인이 그 느껴진대요. 다른 고기와 다르다고. 그 열이 확 올라오는 그 그러니까 느낌이. 그거 한번 같이 느껴보자고 아니 제가 맨날 뭐 허하다 뭐 이러니까 이제 한번 먹어봐도 좋다. 이게 부정적 인식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분들도 물론 계시더라고요. 되게 특이한 분이. 네. 작가님은 개고기 먹어봤나요? 저 어렸을 때 어른들한테 속아서. 그 모두도 그런 기억이 있죠. 어른들이 이거 개고기 아니다라고 하면서 쌈에 이렇게 싸가지고 줘. 근데 뭔가 되게 너무 부드러워. 처음 먹어보는 맛이에요. 그래서 그때 먹고 안 먹었어요? 네, 그때 먹고는 안 먹어요. 그때 드시던 분들 지금도 드시나요? 네, 어른들은 아직 좀 드시는 분들 계신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정연욱 기자는 먹어본 적 있나요? 많이 먹어봤죠. 그러니까 어떨 때 먹었나요? 먹은 지 한 오래됐어요, 되게. 근데 그냥 회식을 그때 입사 초반에 그런 데서 종종 했어요. 그런데 가서 그러니까 제가 찾아가서 먹진 않았지만 그런 자리에서 굳이 저는 먹지 않겠습니다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왜죠? 뭐 그러니까 일단 호기심도 있었고 그때는 저는 지금도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고 키운 적도 없고 사실 동물을 무서워해요. 아주 예쁜 강아지도 저는 못 만져요 잘. 근데 그때는 그런 생각과 별도로 개를 우리가 오랫동안 이제 옛날부터 먹어왔기 때문에 그런 식문화를 굳이 뭐 우리가 거부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뭐 안 먹겠다는 사람 억지로 먹게 할 필요는 없지만 있는 걸 또 뭐 인위적으로 없앨 필요가 없다는 정도 생각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개도 식용개는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반려인들이 되게 혐오감을 가질 때 이거는 그냥 이렇게 집에서 같이 친구처럼 지내는 그 개와는 달리 정말 그냥 식용을 위해서 길러지는 또 다른 생명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저도 근데 그 말에 저는 그 개념이 식용견이라는 게 존재하는지 몰라고 입사를 해서 그 개농장에 갔을 때 그 종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 갈색으로 된 큰 개가 있어요. 그게 그 개를 이제 식용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막 구분 없이 막 이게 저게 안 하나?라는 의심이 들 때도 있긴 하더라고요. 이게 그 개를 딱 보니까 이게 종이 분명히 존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어떤 말씀이신지. 그래서 그렇게 그냥 뭐 소극적으로 피하지 않은 정도였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그때 회식했던 식당 다 없어졌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걸 굳이 먹는 그 문화가 그때 그걸 좋아했던 선배들도 지금은 안 찾아.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옛날에 많이 먹었어. 선배들이 많이 듣고 그리고 약간 아끼는 후배들. 특별히 너희는 내가 내가 챙기마 이러면 이제 그 황구사철당 이런 데 이제 데리고 가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굳이 선배가 이렇게 데리고 갔는데 좀 약간 까탈스러워 보이는 게 싫어서 약간 예민해 보이는 게 싫어서 저는 이제 그냥 싫었는데도 억지로 먹긴 했어요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를 이제 3마리 정도 키웠으니까 그래서 뭐 약간 디졸브가 되지만 한 3마리 정도 키우고 지금도 집에서 고양이를 이제 3마리 키우는데 2마리구나 이제 2마리 키우는데 이제 저도 근데 개고기 예를 들어서 내가 장인어른이 개고기를 좋아해. 그럼 난 같이 먹을 것 같아. 뭐 어떻게 해? 장인어른이 먹으라는데. 저는 개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하진 않을 것 같아. 굳이 뭘 그래. 그냥 장인어른이 잘 먹는구만 뭐 이러면 잘 먹습니다. 이런 그 정도지. 저는 개를 키웠고 그래서 근데 어떻게 생각해요? 정 작가는 식용을 아예 금지하자. 저는 제가 먹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를 금지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여기 나온 댓글처럼 환경이 문제면 환경을 고치는 게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지. 이런 말이 좀 많긴 하죠. 왜 개라는 이 종만 한해가지고 그런 식용 금지를 해야 하는 거지라는 의문이 일단 제일 첫 번째로 드는 것 같아요. 이 종만을 위해서라는 생각이. 정연욱 기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요. 정서적으로는 사실 그러니까 저는 개를 제가 키운 적은 없지만 개를 정말 가족처럼 키우는 사람들을 가까이서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주장은 개도 사람이랑 똑같다고 느끼고 교감을 하더라고. 그리고 그 근거도 많이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정서적으로 밀착돼 있다는 건 내가 옆에서 참 신기하고 경이롭게 바라봤지.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식용개가 따로 있다는 게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야만적인 생각이겠어. 그러니까 식용 사람이 있을 수 없듯이 그 황구처럼 그냥 식용을 위해서 키워진 그 개도 사람 오면 막 쫓아오고 좋아하고 뭐 사람을 위해서 막 이렇게 희생도 하고 그런 개의 습성을 가진 똑같은 개라고 생각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정서를 갖고 있는 국민들이 대단히 이제 많아졌는데 그걸 똑같이 다른 가족과 보기는 이제 어려운 환경이 되지 않았나 이런 정서적인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제 두 가지라 그랬잖아. 법적으로 사실상 개를 점점 못 먹게 지금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참 이 개의 법적 지위가 모호한데 그러네. 가축법상은 가축이야. 네. 근데 가축위생법상은 가축이 아니야. 그리고 그 식품위생법상도 원료가 될 수가 없어. 재료가 될 수가 없어. 밥의 음식의 재료가 될 수 없어. 그러니까 참 비정상적인 지위인 거지. 그러니까 개를 도살해서 요리하고 유통하는 건 불법이에요. 근데 거꾸로 개를 먹는 건 또 불법은 아니야 아직은. 그러니까 사실상 법이 없다고 봐야 돼.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얘기를 하면서 그 반려동물을 이제 생명으로 보는 지금까지 민법이 그냥 하나의 재산으로 봤기 때문에 반려동물하면 재물손괴죄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보지 않고 반려동물도 하나의 생명으로 보는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어요. 그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역행해서 개만 딱 빼갖고 이거는 그냥 식용 허용해주자 이런 추세는 분명히 아닌 것 같아. 거기에 대해서 뭐 정서적으로 반발하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생존권이 달린 관련 업계에 계신 분도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그 대한민국 사회가 그리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를 먹지 않고 사람들이 아주 극소수만 빼고 그래서 아까 박 기자가 얘기한 그 모란시장이 제일 큰 시장이었는데 거기도 사실상 그 개 시장은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큰 게 이제 대구의 칠성시장이라고 거기는 아직도 있대. 그 아직도 있는데 대부분 식당들이 문을 닫고 이제 몇몇만 적자를 감수하고 유지 중이래. 그러니까 그렇게 개고기의 명소 정도만 거의 지금 명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에서 굳이 이런 법안을 반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박찬 기자는 어떻게 생각할까? 저도 근데 선배 말처럼 이게 당장 저희 세대를 생각해도 이걸 어릴 때부터 약간 그 기점이 약간 2002년 월드컵 같은 게 그때 그 외국인이 한국은 개 먹는 미개한 나라라고 하고 나서 그게 저희
어린 나이에 있던 사람들한테도 기억이 남거든요. 이게 그렇구나. 개고기 먹으면 안 돼. 뭐 이런 게 이제 처음 논쟁이 된 게 2002년 얘기했지만 그보다 88년 월드컵 때 그 직전에 88년 올림픽. 올림픽 때 서울 올림픽 직전에 그 우리 교과서에 우리 때 나왔어. 그 프랑스의 브리짓 바르도가 뭐 그런 거 그분이 그때도 그랬어. 야만인이라고 막 뭐 그게 이제 왜냐하면 뭐 우리가 아주 그 후진국이라고 생각하는 나라였으면 굳이 그렇게 꼬집지 않았을 텐데 이제 올림픽을 이제 앞두고 있는 나라기 때문에 그 이제 프랑스의 그 여배우가 되게 분개한 거야. 근데 그게 보통 이제 중학교 교과서에 처음 나오거든. 그리고 고등학교 일반사회 시간에도 나오고. 근데 지금 내가 생생히 기억나는 게 중학교 때만 해도 선생님들이 사회 선생님들 글을 가르치면서 되게 그 브리짓 바르도를 비웃었어. 이 저기 영화도 되게 야한 영화만 나온 이 수준 낮은 배우 주제에 문화의 상대성을 이해하지 못한 나쁜 사례로 배웠어. 그러니까 그때는 분위기가 그랬던 것 같아. 90년대 초중반은. 저희도 사례 중에 하나로 나왔던 것 같은데 그 문화 상대 중의 사례로. 그런데 그때 주변의 평가가 그 프랑스 여배우를 욕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2년만 해도. 그러니까 이제 저희 딴에는 개구리 먹는 건 나쁜 걸로 보는 사람들이 많구나라고 인식이 되고 저희조차도 이제 개구리 먹을 때 거부감을 느낀다는 거는 이게 어느 순간 이게 올바른 표현 없어지는 문화 이제 내려가는 하얀 길의 문화인데 이거를 굳이 뭐 내려가는 문화를 선제적으로 없애버리자 이거는 저도 조금 섣부르지 않나. 이게 어느 순간 되면 약간 옛날에 한국에서 이랬대 정도라고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둘이 다른 의견인데? 그러니까 이제 굳이 개식용을 금지할 필요 없다. 사장대 문화다. 사장대 문화다라고 저도 대신 그런 아까 취재했던 그런 농장들은 남아 있겠지 계속. 뭐 수요가 있으니까. 근데 그거 그냥 현실에 있는 법으로 단속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단속을 하자니 이게 농장 자체는 불법이 아니니까 어렵다고. 그때도 농장들을 문제 삼을 수 있었던 거는 불법으로 점거를 하고 있으니까. 땅을. 땅을. 그게 이제 성남시에서 계속 계곡장 날리다가 이제 그렇게. 성남시에서. 저는 사실 저도 박찬은 기자랑 좀 비슷한 입장인데 이거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브리짓 바르도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왜 그 로버트 할리 씨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왜 걔는 우리 친구인데 왜 먹습니까?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은 달팽이 먹지 않냐. 로버트 할리 이다도 씨와의 논쟁이었어. 이다도 씨와의 논쟁에서 로버트 할리 씨가 달팽이 먹지 않냐. 달팽이는 친구 아니야. 달팽이도 우리 친구지. 친구들 아예 막 이런 거예요. 걔는 친구인데 달팽이도 친구지. 달팽이 친구지 이런 거야.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 뭐 반려동물이 개만 있나요? 뭐 반려돼지도 있고 누구나 어떤 동물에게 막 정을 붙이면 이게 반려동물이 되는 건데 너무 전 사실 저는 개고기를 막 좋아하지도 않고 뭐 예전에 먹은 일이 있었지만은 억지로 먹는 거 아니면 안 먹을 텐데 굳이 이거를 반대하는 거는 좀 그러니까 그 금지할 필요가 과연 있을까 굳이. 근데 여기 많은 정치인들이 또 이게 동참 선언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이분들 말씀은 그 대권 주자들 중에 윤석열 후보랑 제일 비슷해. 그러니까 다 반대하는데 윤석열 후보만 뭐 그냥 그건 자율에 맡겨야 된다. 윤석열 후보도 반려견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졸지에 윤석열 라인이 저는 민트 초코는 반대합니다. 여러분 민트 초코는 저는 반대하기 때문에 두 개를 합치면 0이다는 거예요. 저는 굳이 개고기를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막 금지를 할 필요까지 있을까? 이런 분들은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못 견디는 거죠. 그거에 대한 그 감각이 그러니까 걔를 사람과 뭐 크게 다르지 않다고 그 자체로 판단력과 감정이 있는 동물로 보기 때문에 지금 막 판단력과 감정이 있는 동물 많은데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그 현실을 빨리 좀 개선했으면 하는 게 있고 분명히 그다음에 이제 뭐 찬성이든 반대든 뭐 각자의 나름의 논리가 있지만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소 돼지는 먹는데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소 돼지는 우리가 몇천 년 동안 먹어왔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식재료로 인식한 거는 우리의 인식의 어떤 문화의 그 유산이고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우리의 어떤 그 식문화 속에 들어가 있고 동서양 막론하고 그렇지 않은 동물들을 그렇게 갖다가 모든 동물을 그러니까 돼지도 그렇게 똑똑하고 깨끗하대요. 맞아요. 아주 그 사랑스럽대 애기 돼지는. 문어도 엄청 똑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키우다가 이름을 붙인 순간 얘를 먹을 수 없게 되잖아. 유튜브에서 베일 후에 죽는 돼지 유튜브 보셨습니까?
유튜브 채널 이름이 100일 후에 죽는 돼지예요. 그 새끼 때부터 첫째 날, 둘째 날 계속 영상 올리는 거야. 100일째 되는 날 얘가 잡아먹는 거지. 그런 영상 물론 이제 마지막에 통구이를 해먹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 영상은 이건 픽션이다라고 하는데 그 굉장히 저는 그 최근에 그 굉장히 이슈가 됐던 유튜브 채널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일본 분이 만든 건데 전 되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그냥 매일매일 아기 돼지의 일상이 나와. 매일매일 올려. 하필 통구이야. 100개 올리는 순간 통구이가 나와. 근데 거기 뭐라고 하냐면 이 돼지는 이거 픽션이다. 그럼 이건 다른 돼지라는 거잖아요. 그럼 다른 돼지는 그럼 먹어도 되고 100일 동안 무슨 맹자야? 뭐 내가 본 거는 뭐 하면 안 돼? 그게 사실 좀 이게 좀 사실 철학적인 문제라서 왜 나는 개는 되고 소돼지 안 되냐는 게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각자가 인식하는 정도가 다르니까 이 그치. 개를 봤을 때 물론 반려견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긴 하지만 또 그렇게 가깝게 느끼지 않고 이것이 인간이랑 같은 존재인가에 대한 또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인식 차원에서는 사실 극복이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 합의점 자체가 저는 사실. 박정 기자는 딴 사람들이 개 먹는 것도 금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요? 네. 아까 아니라고 했잖아. 네, 저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장될 문화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차피 그리고 그 개 먹는 사람들은 알아서도 하시던데요. 맞아. 네, 저희가 이천에서 저기 아버지가 주유소 시골에서 하시거든요. 그 뒤에 맨날 개가 바뀌거든요. 동네에 맨날 바뀌어서 이 개는 맨날 왜 바뀌냐라고 한번 물어봤는데 거기 어르신이 아르바이트를 하시는데 복날마다 매년. 예. 그래서 저도 그 개 이름도 붙여주고 다 하면 다음 달에 딴 개가 와 있고 이러면은 그런 거 보면 이거를 뭐 이분을 그래서 처벌하기에는 이분도 약간의 자기 그건데 그렇긴 하네. 그러니까 댓글 중에 국가가 국민이 뭘 먹는지 간섭할 권한이 없다 그랬는데 국가는 국민이 뭘 먹는지 간섭해요. 그러니까 위생 문제 명백하게 해요. 하고 있죠. 그리고 다른 나라는 불량식품 그렇게 하는 게 잡혀가요. 그러면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도 잡혀가. 엄밀히 하면 지금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이렇게 넘어가지만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면 얼마든지 가서 과태료 때릴 수 있어. 다른 나라는 더 중한 처벌을 받지. 그러니까 모든 그 근대 국가는 국민의 식생활에 간섭해요 법으로. 그걸 어디까지 할 건가의 문제지. 개에 대해서 특별히 민감하니까 이제 이런 공격적인 질문도 나오는 거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하지 말자 그랬는데 잘 갖고 왔잖아. 근데 저는 개 농장 하시는 분들은 그럼 갑자기 그 뭐 다 때려치라는 거냐라는 뭐 댓글도 있는데 전 그런 것도 절대로 이제 뭐 무시할 수 없는 댓글이지 않을까. 뭐 제가 뭐 사실 뭐 관련 농장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국가가 그분들에게 뭐 퇴직금 50억씩 챙겨줄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갑자기 금지를 시킨다거나 뭐 유예 기간을 둔다고 해도 좀 굳이 이거를 금지를 지금 얘기를 할 게 있나? 전 잘 이해가 안 돼요 사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이런 거잖아. 이쪽을 위생적으로 하자니 법 개정을 하고 정식으로 인정을 하는 꼴이 되고 안 하자니 계속 정말 안 좋은 상태로 유통이 되고 국가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진퇴양난인 이슈긴 해요. 근데 국가 이미지가 깎인다는 그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실제로 좀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 주요 논거긴 하잖아. 그거 지금. 아니 근데 그런 면은 분명히 있긴 한데 그 2012년에 제가 혼자서 휴가를 샌프란시스코를 갔는데 거기 금문교 이렇게 자전거 타고 가잖아. 근데 그 금문교 바로 옆에 공원 되게 샌프란시스코 제일 큰 공원에 있는데 거기 그 끔찍한 개 도살 사진하고 코리아는 세비지 막 이렇게 사진전 같은 걸 하더라고. 진짜 그 평화로운 풍경에서 보기 힘든 사진들인데 그런 거 보면은 좀 창피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창피해서 이걸 없애자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사대주의죠. 아니 사대주의는 아니지. 그러니까 아니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뭔 상관이야. 국제사회의 어떤 상식에 벗어나는 거를 부끄러워하는 건 사대주의가 아니지. 그 인륜을 뭐 저버린 것도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범죄주의도 이게 그렇다고 그렇지 않다 뭐 그런 여부를 떠나서 어떤 해외에서 지적하는 문화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죠. 돌아볼 수 있죠. 근데 부끄러워할 수도 있지. 뭐 사안에 따라서는. 그건 사대주의는 아니고. 아까 그 주유소 뒤에 있는 그런 걸 못하게 하자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그 개가 그렇게 죽는 걸 못 견디는 거지. 그러면 안 된다.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김 기자가 정리한 그 정도의 평온한 그 이슈는 아니야. 막 울어. 그런 생각하다 그냥 갑자기 막 있다가 되게 그
로드킬 당하는 개들, 뭐 고양이도 그렇고 그 생명들에 대한 연민. 저는 그 연민이 되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소중한 생명 존중 사상이라고 봐요. 그런 분들이 되게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야 그런 분들이 대체로 공동체에도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조금 귀담아 볼 필요 있지 않을까?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공감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되게 돌려서 말을 하기가 힘드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아니 뭐 저도 개 뭐 키웠고 여기 안 먹지만은 아니 뭐 다른 동물이랑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기본적으로. 그리고 해외에서 뭐 한국은 뭐 개고기 먹는 나라 뭐 그렇게 이미지를 깎아 먹으면 뭐 오징어 게임 흥행해서 그냥 BTS 해서 국격 뭐 그쪽으로 올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굳이 그 점점 사장되어가는 문화, 거의 먹는 사람 거의 없는 문화 때문에 이게 또 이렇게까지 또 금지를 딱 해서 또 그럴 필요가 있나 싶어. 인도인가요? 동남아 어디는 원숭이를 여기 딱 여기 골만 보이게 이렇게 해놓고 그걸 바로 파먹잖아. 센 거를. 원숭이는 개보다 사람에 더 가깝지 않나?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따지자면 더 끔찍한 게 많죠. 중국은 또 얼마나 다양한. 다양하죠. 부화 안 된 계란 먹거나. 맞아요. 그 우리나라 애저 문화 있잖아요. 애저 먹어봤어요? 피투성이 그 돼지. 애저. 그러니까 아기 돼지 거의 좀 먹는 게 있잖아요. 혹시 모르시는 분도 계시나? 그 애저 좋아하는 선배를 많이 있었어. 난 안 먹어봤는데 뭐 사람들은 정말 인간은 참 잔인해서 여러분 그죠? 다양하게 먹고 다양한 걸 먹는데 개고기 이슈가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중에 하나처럼 지금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국가적 이미지는 사실 그게 왜냐면 실제로 많이 안 먹으니까 우리나라에서 굳이 안 먹으니까 그걸 사실 신경 안 써도 되지 않나. 좀 브리짓바라도 그분 같은 그런 지적이 뭐 할 수 있지만은 뭐 우리는 뭐 많이 안 먹는다, 나도 안 먹는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뭐 큰 타격이 뭐 큰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나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많은 분들이 이 반려인들 분들이나 동물단체 분들의 이제 이런 주장에 어떤 동의를 한다 하시면서 많이 지지선언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저도 생각해봤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윤석열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 뭐라 했어요? 또 네? 반대. 그럼 나는 완전히 이제 그렇구나. 이낙연, 이재명, 유승민, 홍준표다. 그렇구나. 저는 오직 윤석열 후보와 궤를 같이 하는. 잘 잤어? 그렇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이거 앞으로 이제 계속 이슈가 좀 나오고 얘기가 나올 텐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아이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아이템은 제가 아니라 문준영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빠밤. 자, 그럼 우리 박찬 기자는 여기서 보내드리는데 보내드리고 나서 2부에 나옵니다. 팬의 세계관. 자, 개고기 아이템, 개고기 전문가로서 아이템 어땠습니까? 얘기해 보니까. 개고기 아이템이 저는 이렇게 깊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희 뭐 작가님도 언론고시 준비하시면서 봤겠지만 이게 정말 그 논술 문제에 가장 뭐 몇 개 안 되는 그런 약간 클래식이잖아요. 개고기 식용에 대한 거와 뭐 성매매 뭐 이거에 대한 것들 뭐 가방 나오는 문제들. 그거 쓸 때만큼 저도 막 이거 어떻게 약간 양비론 같고 문제 낸 사람도 몰라. 이거 뭐 뻔한 말 하는 것 같고 아무리 논문을 찾아서 좋은 말을 써도 다 결론적으로는 합의점이 없는 부분이라고 느껴서 이거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장될 문화이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다시 한번 논의의 테이블로 올릴 만한 그런 공력을 태워야 될 문제인가라는 또 MZ세대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여러분도 뭐 내가 성근네. 은근히 성근네. 아니요, 80년생 이후로 MZ세대니까 우리도 MZ세대예요. 아니 제가 말하는 MZ세대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우리 박찬 기자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빠. 네. 오늘 되게 활약이 아주. 이거 야, 너 네 아이템보다 이거 얘기 더 잘한 것 같아. 훨씬 잘했어. 아니. 재밌었어. 사진 찍어야 돼. 사진 찍어.